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이 그 1월 30일 제가 방송을 연휴간에 찍겠다고 했는데 많이 바빠가지고 방송을 못 찍고 오늘 좀 저녁에 시간을 내 가지고 좀 그 방송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1월 30일 저녁 11시 57분, 이제 31일로 넘어가는 저녁입니다. 제가 좀 이번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26년, 26년, 25년 전망과, 예,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또 요 전략하고 전망도 중요하겠지만 또 과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과거 어떻게 지나왔냐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난 게 한 24년, 23년 10월 정도 됐나요? 이제 저희가 1년은 지난 만남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한 1년, 23년 10월 정도 여러분들하고 처음 방송을 제시하면서 그때 제가 첫 번째로는 주식을 먼저 투자를 말씀을 드렸었죠. 주식을 먼저 말씀을 투자를 드리다가 이 주식에서 노을이란 종목하고 알테오젠으로 충분히 수익이 실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노을하고 알테오젠 하면서 이 알테오젠은 코스닥의 그 당시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1위였는데 알테오젠이 24년도 시가총액 1위라고 제가 내다보는 종목이라고 코스닥에서 처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코스닥 대장주를 찾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25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25년도에 과연 코스닥의 대장이 누구인가 이걸 또 찾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예. 제가 코스닥의 대장은 1년 단위로 순환된다고 했죠. 또 나쁘게 얘기하면 알테오젠도 이제 에코프로비엠처럼 서서히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코스닥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을은 당시에 이제 그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제가 한 40%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안 했어요. 그때가 한 4,000원대 후반대 가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정도 수익으로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40%, 50%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운용사 쪽에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운용사에서 내는 수익이지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내는 좀 안정적인 수익은 아니다라고 4, 50% 수익 내려면 할 필요가 있나. 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손실을 보더라도 노을은 끝까지 원하는 재료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끌고 가겠다고 했는데 좀 한동훈 테마로 엮이면서 좀 우리가 좀 장기간에 좀 사실은 좀 끌고 온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제가 신규 자금이 아니라 수익금이나 비중 조절을 하면서 단기성 아니면은 작은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투자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방송을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제가 좀 이 비중에 대해서 처음 만났을 때서부터 굉장히 많이 좀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데 막상 이제 같이 투자하다 보면은 뭐 알테오젠만 비중 100% 가지고 있다든지 노을만 100% 가지고 있다든지 좀 요런 분들도 사실은 계셨어요. 근데 안전하게 투자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 비중 조절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제가 비트코인이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한 2억 정도는 가야지 적정가라고 그 당시 비트코인이 그 당시 한 50만 500 아니 그 6천만 원 정도 들어갔을 때 진입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비트코인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비중 한 60% 정도는 담으셔야 됩니다. 주식을 40% 하셔야 됩니다. 라고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잘 사는 게 어렵거나 모르신다면은 리플이나 트론. 왜 그러냐면은 음, 리플은 저는 사실은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트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비트코인 제 방송에서도 예전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이 트론 같은 경우에는 서로 사고 파는 그런 거래량이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삼성전자처럼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리플이나 트론이 사시는 게 맞다라고 좀 추천을 강조드렸고, 근데 리플이나 트론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면은 그 당시 제가 제시했던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였고요. 비트코인 캐시를 수익내는 과정에서 스페이스 아이디인가? 제가 갑자기 여기 좀 저 요새 죄송합니다. 코인 종목 제가 잠깐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나? 저도 이게 AI 관련된 코인인데요. 당시에는 좀 AI가 좀 스페이스 아이디 맞네요. 요 코인을 추천드려서 요 스페이스 아이디까지 하고 수익금으로 비트코인 골드나 비트토렌트, 뭐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종목들을 이제 좀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요 비트코인이 요 방송을 하고 나서 요때 제가 책을 집필했습니다. 요 과정에서 제가 책을 비트코인이 향후에 제가 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 보면은 제가 한 2030년 전반기까지 비트코인의 황금 시대가 온다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골든 에이지라는 골든 에이지 제가 요 책을 출간하면서 비트코인 골든 에이지에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사실은 메시지는 뭐냐면은 키워드가 이거죠. 희귀한 자산은 팔지 않는다. 이게 제가 강남 땅 사듯이 코인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플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 캐시도 희귀한 자산은 팔지 않는다. 사실은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부분이에요. 2030년대까지는. 그 향후 제가 봤을 땐 최소한 5년에서 10년까지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책을 집필하기 전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달러의 유동성에 좀 너무 많이 풀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지금 시대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과연 통화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좀 요런 부분들은 제가 책에서도 그렇고 2023년서부터 사실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상은 좀 이 비트코인 저는 사실은 책에서도 알겠지만 굉장히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념 확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2억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제 얘기를 여러분들은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6천만 원 정도에도 1억도 아직도 싸다. 한 2억 넘어가야 적정 가치다. 제가 이 방송만 한 넉 달을 찍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6천만 원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제 리딩대로 하면은 제가 봐서는 코인은 어느 정도 다 매도가 지금 들어갔어야 되고, 제가 코인 매도에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적정선이 거의 한 80% 정도는 매도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했던 요런 것들이죠, 이제. 뭐, 이렇게 장기적인 비트코인이나 리플 트론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 골드, 비트토렌트, 이더리움 클래식,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12월 17일이라고 날짜까지 아예 지정을 그 당시 해드렸던 것 같아요. 17일 전에 50% 이상은 매도 되셔야 되고, 트럼프가 취임이 되면은 막상 상승장이 아니라 조정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막상 취임하면은 제가 기대감이 빠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횡보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노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노을 지금 이 바닥에 이 파동이 제가 노을 지난번에 2,700원대 이 가격이 삼성전자 예전에 50만원, 40만원, 비트코인 6천만원처럼 다시는 안 오는 가격대가 제가 얼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2,700원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 뭐 김창숙 뭐 사모님, 이제 저희가 다들 이름을 아니까 조성균 사장님 이런 분들은 평균 단가가 지금 보니까 제가 한 2,600원, 2,7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파동이 나온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장기간의 하락 후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이게 매물대를 사실은 소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매물대가 돌파된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면은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미 전환이 끝났어요. 이거 정배열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구간이 알테오젠으로 따지면은 제가 알테오젠을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막 5만원, 6만원대 추천했을 때도 지금 이 모양이었어요. 정확히 이 모양이었던 거를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사셨던 분들은 아마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이렇게 역별에서 정배열이 끝나고 나가지고 정배열의 파동이 나왔을 때 어떤 그림이 연출이 되는지는 너무나 그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좀 투자에 있어가지고 그 25년 과거는 좀 요 정도만 얘기해도 우리가 걸어온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 정도만 얘기하고, 25년도에 제가 투자 전략을 얘기했는데 혹시 제 책을 보셨나요? 제가 비트코인 골든 에이지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비트코인 시대가 도래됐다는 거죠. 이 황금기가 왔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희귀한 자산 비트코인을 되도록이면은 진짜 내가 좋은 코인을 그 샀다 적정 시기에 들어온 사람은 수익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끌고 가는 그 전략이 코인 투자의 제가 그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25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25년도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찍는 부분도 있는데 제 책을 보시면은 사실은 제가 다 그 25년도 전략을 이미 다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가지고 그 제가 25년이 되기 전에 미국 주식 투자의 변곡점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미국 주식 투자의 변곡점이 온다. 무슨 얘기냐면은 비트코인이 우리가 뭐 빙하기 뭐 이렇게 뭐 황금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미국 주식이 실제로 근대화 시대에 있어 가지고 크게 하락했던 적이 많지가 않아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제가 미국 주식 투자에 변곡점이 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주식 투자에 변곡점이 온다는 게 조정장이 오지만 과거처럼 이 조정장이 오고 나서 우리가 4년, 5년 이렇게 정책을 변화를 해서 무언가 해결을 하고 상승장이 오는 게 아니라, 제 책에 보면은 저는 조정장이 오지만 1년 혹은 1년 안에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장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 주식 투자에 있어가지고 종목을 제시를 안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미국에 이렇게 조정장이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같이 조정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이제는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전략이 사실은 맞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과거에 이렇게 시장이 막 많이 빠지던 시기들이 많이 있었죠. 뭐 예전에 트럼프 임기 초에 시진핑하고 무역 분쟁 했을 때도 1년 동안 굉장히 한 600, 800포인트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갔다가 코로나 와가지고 한번 훅 또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 때 사실은 연출이 됐었죠. 요 앞전 임기 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조정장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들어가는 전략이 사실은 맞는데 진짜 내가 못 참겠다. 흔히 얘기해가지고 나는 주식을 꼭 사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일단 제가 바라보는 주식 시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코스피는 어 원자재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이슈가 됐던 뭐 고려 아연 뭐 영풍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죠.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대장을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제조업은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조업에서 좀 그래도 두각을 낼 수 있는 게 조선주, 뭐 하나오션 같은 거겠죠. 요런 거가 이제 25년도에 끌고 갈 수 있는 그래도 조금 힘이 있는 종목들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장이 오게 되면은 꼭 개별주들이 가요, 개별주.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 뭐 난강토건 같은 경우가 코스닥의 대장이 됐던 적도 있고 화장품주가 뭐 대기업이 인수한다고 해서 지금은 뭐 상장 폐지돼 가지고 제가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11년 전에는 그 화장품 그냥 화장품 테마 아니면은 뭐 바다에서 뭐 무슨 보물 지도가 있다 뭐 하면서 이렇게 남들이 보면 웃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개별주 아니면은 진짜 근본 없는 뭐 남북경협주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개별주가 시가총액 상위가 갈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장입니다. 지금 정상적인 장이 아니에요. 이상한 테마라고 했죠. 근본 없는 이게 뭐냐면은 실적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냥 꿈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도박장처럼. 좀 그런 종목이 코스닥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린란드 뭐 관련돼 가지고 뭐 해빙선 하나를 만들었던 뭐 관련된 조선주다 해가지고 그린란드 관련주 뭐 이런 게 막 이제 시가총액 1위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왔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갈 수 있는 대장주가 뭔가 이 어려운 장에서 좀 영업이익하고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종목이 뭔가라고 봤을 때 뭐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카페24 그 다음에 그 저희 바이오 중에서는 좀 휴젤 같은 종목들이 올 25년도에 좀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처럼 제가 지금 왜 알테오젠 때처럼 여러분들 지금 저 믿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저는 왜 지금 안 그러냐면은 제 책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 믿고 이렇게 가셔도 이제 돈 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요? 변곡점이 오고 나서 얘기하겠죠. 지금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비트코인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걱정하시지 일단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하락을 하는지 하락 파동이 어떤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비트코인 6천만 원대 저는 왜 하락이 안 온다고 봤죠? 제가 느꼈던 비트코인의 지난 10년, 20년 뭐 요 경험에서 비트코인 하락은 항상 지금 보시는 삼각자형 패턴으로 급하게 비트코인이 빠졌다. 이런 패턴으로 빠졌다는 거죠. 만약에 1억 6천이면 9천만 원까지 가는데 1, 2주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을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하락의 패턴입니까? 절대 아니죠. 이거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제가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적어도 2억은 가야 그래도 이제 적정가치 받는 거라고. 이거는 제가 23년 뭐 6월 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이거 너무나 말씀드려가지고 더 이상은 이거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신규로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지금 1억 6천, 리플을 4천 내가 만약에 샀어. 어떤 사모님께서 비트코인을 5천원, 4천원에 사고 싶다고 해. 리플을. 비트코인을 1억 6천에 사고 싶다고 해. 그럼 여기에서 50%, 100% 수익이 가려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내가 적어도 얼마에 나오겠다는 거죠? 100% 수익이면 3억 2천까지 기다린다는 건데, 그 정도의 시간이라든지 리스크 투자에 이 지금 타이밍이 적정하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조정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그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은 사실은 추천을 안 하는 거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식 투자는 분명히 조정장이 온다고 했어요. 제가 조정장이 온다고 한 첫 번째 이유는 뭐죠? 미국 기업의 실적 악화. 여러분들이 지금 트럼프 취임 때문에 실제로 미국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나오는 자료들이 많이 없잖아요. 다 그 모든 이슈가 트럼프 쪽으로 가 있잖아요. 미국 기업 사실은 지금 실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안 좋지만 미국은 더 안 좋아요. 이 미국 기업 실적이 악화됐는데, 뭐 미국 지금 막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흔히 얘기하면. 근데 트럼프로 이슈가 맞춰지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실적이 정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부분, 뭐 테슬라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슈가 트럼프나 앨런 머스크로 맞춰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내면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다음에 트럼프는 잘해야 본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가 잘해서 미국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잘해야 흔히 얘기해서 죽어가는 미국 기업에 산소호흡기 꽂아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지금은 걱정할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빠지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 이 부분을 첫 번째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지금은 IMF가 온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투자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부분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여의도에서 운용사가 1년에 몇 프로 수익 난다고 했죠? 35% 평균 수익 나는데 35% 정도 평균 수익을 내야 연봉이 5억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35% 운용사가 수익이 난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들 회사에서 35% 가져가고 35%는 고객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저희 회사에 운용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작은 돈이지만은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 운용사에다가 자금을 위탁하는 방법도 절대 나쁘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시니까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이든 선물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이 상승장에서 수익 나시고 좀 재미 보신 분 있나요? 없어요. 제가 이거는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비트코인 투자하다가 왜 실패하는지 제가 분명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파이낸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요런 구간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몇 달입니까?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게 한두 달이에요. 그렇잖아요. 5일 벌써 한 달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루아침에 상승빔이 50% 나오면은 우리 투자의 심리가 이럴 때 팔아버리고 이 상승빔에 또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물려가지고 이게 잠깐 잠들었는데 새벽에 이렇게 쭉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또 두세 달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팔았다가 여기에서 또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간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투기성으로 연속이 되기 때문에 나 혼자 투자하다 보면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투자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다? 업비트는 돈을 버는데 회원들은 돈을 잃는다. 그래서 제가 코인은 항상 뭐라고 했죠? 코인은 희귀한 자산은 팔지 않는다. 코인은 팔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라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죄송한데 올해는 주식 투자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 그러냐면은 뭐 운용사에 위탁해라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그 지금 시기 지금 저는 이게 이 버블이 지금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거는 버블이 이제 곧 터질 텐데 코인 시장 말고 우리나라 경제 뭐 미국의 경제 주식 이게 버블이 터지는 시기가 지금 온 거거든요. 버블이 터질 텐데 이 버블을 연장하기 위해서 등판한 사람이 트럼프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 혼자의 힘으로 이 버블이 지금 15년 오바마 때에서부터 사실은 쌓인 버블이에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쌓였던 엄청난 버블인데 그냥 바늘로만 톡 터트려도 이제 펑 터지는 버블인데요. 이 버블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 끼어들었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나쁘게 얘기하면은 집안 풍지박산 납니다. 예, 정말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올해 제가 뭐 우리나라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조정장을 기다리는 게 맞는데 진짜 꼭 내가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재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요런 것들 해보시는 게 괜찮다. 진짜 이건 재미로 하라는 거예요. 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커피값으로 이거 하라는 거지. 인생 역전하는 거는 언제 된다? 우리나라든 미국 주식이든 조정을 기다렸다가 조정이 오지만 1년 안에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까지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코로나 때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면 이렇게 빠졌는데 옛날에는 코로나처럼 하락장이 오면은 어떻다고요? 이 상승장이 다시 오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거야. 다시 상승장이 이렇게 올 때까지. 근데 코로나 때 하락이 오고 나서 다시 상승장이 왔죠. 국가에서는 경제는 무너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 정책을 핍니다.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펴요. 달러가 아니라 뭐 틀라라고 해가지고 다시 화폐를 그냥 미국 화폐를 바꿔버리든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 부양책을 치는데 이 기간이 지금 1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빠질 때 제가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요 상승 발목 지점에서 여러분들 지금 현금을 확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운용사에 위탁을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제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현금을 모아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이럴 때 들어가시면은 이럴 때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 전 세계적인 하락이 오기 때문에 미국의 대장을 잡는 게 맞다. 미국 주식을 잡는 게 맞다. 제가 그 부분을 작년 제가 한 8월, 7월서부터 제가 작년 여름서부터 이거 경기 위기가 곧 옵니다.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되고 나서 실물 경기가 반영이 됩니다. 트럼프 이제 집권하고 나면은 올 봄 되면은 야 트럼프 너 실제로 이거 잘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데 이거가 시장에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고 나서 분명히 지금 만약에 이번 분기 이번 1년 안에 미국 시장이 막 옛날 그 아이폰 팔리듯이 막 무언가 엄청나게 팔리고 잘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가 다시 올라가는 게 상당히 힘들다. 사실상 하락세로 이제 전 세계적인 하락장이 이제 사실 오기 코앞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는 방식의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하고 운용사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 운용사에 위탁해서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개인 투자의 수익이 최근 높던가요? 아니면은 운용사 투자율이 높던가요? 수익이 높던가요? 자, 여러분들 운용사 투자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원금이 중요합니다. 원금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회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는 언제든 크게 잃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빚내서 뭐 알테오젠 샀으면 좋겠다, 비트코인 샀으면 좋겠다, 이런 방송이었는데 지금은 어휘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빚내서 투자라고 했다가는 혼나야 됩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하세요. 지금 그런 장이 아니에요. 지금 장은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원금 손실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요. 원금 손실률이, 리스크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시기라고요. 지금 잘못하다가 원금 손실이 날 우려가 상당히 높고요. 지금 장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 안전이 보장돼야 됩니다. 안전 무조건, 뭔가 원금에 대한 안정이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지금 장에서 꼭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소액으로 해라. 소액으로 하셔라.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26년도 제가 오늘 방송 좀 이렇게 지금까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지만 뭐 노을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 아니면은 뭐 오상헬스케어 보유 종목들은 제가 계속해서 리딩을 하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 그 우리 과거에 노을하고 알테오젠 위주로 어떻게 해가지고 투자했는지 좀 짚어드렸고요. 비트코인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흘러왔는지 그 하면서, 비트코인은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그 투자적인 전략적인 마인드를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승한다고 들어가시려고 할 수 없는 게 수익률 자체가 낮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주식은 지금 약간 좀 현금을 많이 확보하셔야 된다. 그 지금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2천인데 2천 다 주식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제 책 한 번도 안 보고 제 방송을 그냥 흘려 드시는 거예요. 제가 나쁘게 한번 얘기할게요. 예전에 모 분께서 비트코인 골드를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비트코인 골드를 그러면 얼만큼 사셨나요? 했더니 본인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을 다 샀대요. 이 제가 책임 회피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비트코인 골드의 비중 100%를 사라고 했다는 건데,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식의 리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 적도 없고요. 그러면은 이분이 뭔가 한탕을 한번 해보려고 그동안의 수익금이라든지 원금까지 합쳐가지고, 나쁜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 골드에 몰빵을 하셨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조금 이분이 손실을 보셨다 하더라도 뭐 알테오젠에서 수익 보신 거 있고요. 그냥 비트코인 골드 50%라도 현금화하세요. 근데 이분이 그때 몸이 아프셔가지고 현금화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몸이 좀 나아지셨을 때, 죄송하지만은 현금화 하셔야 됩니다. 현금화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제가 한 달, 두 달 계속 전화드렸어요. 근데
나쁜 얘기지만은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제 얘기를 들을까요? 비트코인 골드가 업비트에서 이제 상장 폐지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이제 바로 이제 또 전화 오시죠, 저녁에. 근데 제가 좀 이런 부분 보면은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할 거면은 현물 투자라든지 원금이 안정된 그런 투자가 아니라 그냥 레버리지 그냥 100% 써가지고 하는 그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선물 투자라는 게 있어요. 선물 투자. 뭐하러 기다립니까? 그냥 선물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내가 투자하고 있으면은 레버리지 한 10배 써가지고 한 1억으로 해가지고 오늘 다 10% 손실 보면 1,000만 원이 다 날라가더라도 10% 수익 보면 내일 2천만 원 100% 수익 나는 거죠. 이런 투자를 하죠. 근데 왜 선물 투자는 제가 좀 그러냐면 선물 투자는 이건 진짜 운이에요.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분석해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제가 요 부분을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서 원금 100%의 투자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 원금 100%로 해서 그 저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원금 100%에 6%는 코인 쪽, 4%는 주식 쪽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원금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 그럼 최소한 저는 한 800만 원 정도는 안정적인 상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현금이나 안정적인 상품. 그리고 200 가지고 하는 거예요. 200 가지고 재미삼아. 그냥 몸풀기로. 나중에 이 800 들어갔을 때 투자의 감을 안 놓치려고. 이런 거는 괜찮아. 근데 원금 500만 원에 5대 5라든지 이거는 제가 제 책을 쓴 이유도 없는 거고요. 제가 오늘 방송하는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800만 원이 여러분들 굉장히 나중에 조정장이 왔을 때 이 800이 이 진짜 막 3천 4천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이분이 비트코인 골드 가지고 계신 분이 왜 다른 거를 못 옮겨 탔을까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거를 다시 팔고 다른 데로 옮겨 탄다는 게 실제 실전 투자에서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가지고 손절이라고 하죠. 일부 손절하고 다른 신규 종목을 탄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에 여러분들 잡으려고 하면은 주식이요, 비트코인이요, 아니면 뭐 부동산 제가 해보니까 10년 내내 투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10년 중에 한 번 기회 왔을 때, 1년 중에 한 번 제대로 기회 왔을 때 적정 시기에 제대로 된 종목 한두 종목만 가져도요 충분히 재미있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제가 좀 오늘 방송 좀 끝으로 제가 오래간만에 좀 방송을 찍어가지고 좀 말씀을 잘 드렸나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그 주식 투자로 해가지고 그 유명하신 분들하고 제가 식사도 많이 했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그 처음부터 투자를 잘하신 분들은 없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집도 날리시고 해가지고 한 4번 정도 큰 실수하시고 나서 아, 이제 투자 종목을 아는 게 아니라 비중은 어떻게 조절하고 내가 안 좋은 경험을 하는 거죠. 흔히 얘기해가지고 하도 뒤다 보니까 비중 조절 꼭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현금은 또 가지고 있을 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올라갈 땐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비체라도 내 가지고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감이 보통 나쁘게 얘기하면은 주식 투자에서 그 깡통이라는 용어죠. 깡통을 한 세네 번 차야지 이제 보통 감이 오세요.
근데 그러다가 건강을 잃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건강을 절대 잃으시면 안 되고, 투자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딱 한 번만 성공해도 돼요. 그분들이 대부분 슈퍼개미가 된 거는 언제요? 그렇게 네 번 깡통을 차더라도 1, 2년 만에 다들 일어나신 거죠. 흔히 얘기해서. 그게 투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지금의 방식에서 조금 더 달라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투자의 시기, 비중, 그 다음에 이 비중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돈의 분산이라든지 종목의 분산, 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제가 대장주 같은 거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들에 만약에 이 투자의 시기가 맞는데 내가 비중을 적절히 조정을 했고 그 중에서 대장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사실은 이미 성공한 거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투자의 시기는 저는 아니라는 거고요. 우리가 기다렸던 투자의 시기가 왔을 때 한국의 대장주가 아니라 미국의 대장주. 예, 분명히 트럼프 정책의 대장주들 제가 눈여겨보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AI 로봇, 이제 두 번째는 그린란드 개발, 이제 세 번째는 원자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종목들까지 사실은 미국 종목들까지 이미 다 뽑아놨는데 이게 떨어지는 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비중 조절. 그 상황에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몇 프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회사는 몇 프로, 뭐 그린란드 개발하는 건설주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해서 들어가야 좀 성공을 할 수 있다. 좀 그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뭐 제 일정을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올해서부터는 좀 자문사 쪽에 일이 아무래도 집중이 될 것 같고 좀 학업으로는 좀 그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 이어서 연세대 그 경영학과 쪽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수료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학위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책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좀 이번에 준비하는 책들은 제가 비트코인 골든 에이지는 어떤 식으로 코인의 흐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현물과 선물에 있어 가지고 어 제가 그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기법들 요 부분을 지금 책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적인 기법이다 보니까 이게 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좀 걸릴 것 같아요. 뭐 차트도 그려야 되고 뭐 요럴 때는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되고 뭐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왔을 때는 어떤 흐름으로 방향이 나오고 좀 요런 부분들을 제가 25년도에 좀 계획을 하고 그 나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 가족분들하고 저의 만남이 저는 좀 좋은 만남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잘 끌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솔직한 제 마음의 간증이라든지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보면은 말씀만 듣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말씀드린 부분에서 우리가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여기 있는 방 멤버들 40명, 뭐 80명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년 뒤에는 분명히 10명 정도만 남을 거고 그 10명의 계좌나 종목은 다 다르다. 똑같이 뭐 예를 들면은 노을 40%, 알테오젠 60% 사라고 했으면은 계산식으로 하면은 이게 비슷한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이 수익률 자체도 다르고 투자의 방식도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
이게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전은 제시하겠지만은 이거를 다시 소화하고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그 투자의 본인 투자의 그걸로 어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단체방에서도 좋겠지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저는 좀 진짜 저도 사실은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음, 저하고 같이 이렇게 방에 제가 그 끈을 놓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연락 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밤이라도 답장이라도 보내드리고 그 읽으면은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좀 전화라도 드리려고 하고 지나가는 길에 찾아뵈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우리의 이 시간이 나중에 좀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 좀 제 마음에서 큽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좀 25년도에는 그 작년보다 더 큰 수익 그리고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큰 하락이 오기 전이 오히려 더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 제가 그 아시는 어른들 중에서 강남에서 빌딩주가 가장 많이 바뀌었던 시기는 IMF 때예요. 기존에 가졌던 강남의 건물주들 중에서 한 3분의 1, 테헤란도 그 당시에 테헤란로의 건물의 한 2분의 1 이상이 매물로 나왔던 게 IMF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건물을 잃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 건물을 IMF에 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이 신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인생의 좋은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 시간을 잘 이겨내면.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요. 이 트럼프 임기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조정의 시기에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은 정말 좀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냈던 수익보다 더 크고 더 엄청난 수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드시더라도 좀 많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그 투자할 수 있는 준비를 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가장 좀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방송을 찍어 좀 두서없이 길었는데요.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요 방송이 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데 좀 여러분들의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도 조금 더 방송도 더 많이 찍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정보 제공하면서 더 성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예, 뭐 아무튼 2025년도 우리 가족 모두들 화이팅입니다.